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 서구청에서 온 발표자 신희민입니다. 제가 이제 준비한 연구 과제는 스마트 장비를 활용한 효율적인 지적 기준점 조사입니다. 사실 저는 이제 공무원이 된 지 1년 반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 1년 반이란 기간 동안 제가 이제 계속 갖고 있는 업무 중 하나가 지적 기준점 일제 조사입니다. 그래서 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제가 실제로 겪었던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아이디어를 이렇게 준비를 해서 발표를 해봤는데 어떻게 좋은 결과가 있어서 좀 기쁘기도 하고 좀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사실 이 자리에 있는 게. 한번 그래도 준비한 과제 발표해 보겠습니다. 순서는 지적 기준점에 대한 내용과 일제조사의 과정, 그리고 스마트 장비를 활용해서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조사를 할 것인지 결론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지적 기준점이란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리고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이 지적 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따로 정하는 측량 기준점입니다. 지적 기준점이라고 하면은 삼각점도 있고 보조삼각점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메인이 되는 거는 일제조사의 메인이 되는 거는 도근점일 거예요. 각 지자체별로 한 몇천 점씩은 가지고 있을 텐데 사실 뭐 직경 5cm, 10cm도 안 되는 저런 작은 점이 저희 지적에 있어서 길을 밝혀주는 아직 기초가 되는 지적 측량이 등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지적 기준점의 역할은 정확하고 투명한 지적 측량 성과를 제공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토지 경계 분쟁 방지 등에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 지적 측량 시행 규칙에서는 지적소관청은 연 1회 이상 지적 기준점 표지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 지자체에서는 매년 지적 기준점 일제 조사를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간략하게 지적 기준점 일제 조사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단계로 진행이 되고 준비 과정, 외업, 내업으로 진행됩니다. 준비 과정에서는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을 활용해가지고 지적 도근점 위치를 프린트를 합니다. 앞에 왼쪽에 있는 사진처럼 본인이 이제 가고자 하는 곳을 선정을 하고 그 위치에 있는 도면들을 프린트를 하고, 그리고 오른쪽의 사진처럼 필요하다고 하면은 락카, 삽등을 준비해서 갑니다. 이제 현장에 도착을 한 다음에는 지적 기준점을 찾고 그 이상 유무를 이제 육안으로 확인을 한 다음에 근원경 사진을 촬영을 하게 되는데 사진은 극단적인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저런 식으로 땅에 파묻혀 있는 도근점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제 저런데 이제 필요한 장비가 미니 삽이라던가 이런 게 필요하고, 락카 같은 경우에는 후속 지적 측량 수행자분이나 아니면 후속 조사자들이 좀 더 지적 기준점 쉽게 찾기 위해서 주변 보도블록에 살짝 표시를 해준다거나 하는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화이트보드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화이트보드에 전명을 표시를 해줘가지고 사진을 확인했을 때 이게 6500번이다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게끔 해주고, 그리고 다른 역할로는 원경 사진을 찍었을 때 그냥 사진만 보면 사실 도근점 위치가 안 보입니다. 워낙 이게 도근점이 작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렇게 화이트보드나 명패 같은 걸 세워둔다고 하면은 원경 사진에서 도근점 위치를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업입니다. 현장 가서 찍어온 결과물을 이제 지적소관청으로 복귀해가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사진 촬영한 걸 이제 컴퓨터로 옮기고 각 사진별로 근경, 원경 표시해주고 1번 근경, 2번 근경 이런 식으로 파일명 수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부동산 종합공부상에 등록 조사 기록을 합니다. 이때 시설 구급, 신임인, 도근점 완전, 망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게 되고, 사진도 다 등록을 해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조사 현황 관리인데, 조사 현황 관리는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저렇게 하는 이유는 뒤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 조사 기록이 클래스상에서 한눈에 파악이 안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 완전 5개, 망실 1점을 조사를 했다고 하면은 그 전명을 검색을 해본다고 하면은 완전 이렇게 망실 구분이 되겠지만 저희 화면상에는 그 구분이 전혀 없이 그냥 동그란 점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조사를 한 건지 안 한 건지도 파악이 안 되고, 그래서 전 나름대로 다른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가지고 조사 현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지적기준점 일지조사 과정을 설명드렸는데, 사실 되게 간단히 말씀드려가지고 뭐 밖에 나가서 보고 와서 등록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실제 업무를 해보면은 이 전반 모든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소모가 되고, 그리고 업무 담당자는 일제조사라는 업무만 담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귀하면 뭐 전화 상담, 민원 상담, 뭐 다른 자기 업무들 수행을 해야 되고, 그 와중에서도 일제조사 업무도 수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에 쫓기게 돼서 뭐 그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일제조사, 제가 생각한 일제조사 방식의 문제점을 크게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준비된 도면이 없을 경우에는 조사가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종합공부상에서 도면을 프린트를 해서 가야 되는데, 저희가 자치구에 있는 모든 도면을 뭐 몇백 장씩 되는 거를 다 프린트해서 가지고 다니는 건 솔직히 말이 안 되고, 그거를 다 프린트를 했다고 해도 오늘 내가 가려고 하는 그 위치를 이제 찾아내는 것도 일이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런 이제 그림에 표시한 대로 제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쭉 진행을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이제 도면이 없으면은 더 조사를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림이 표시된 종이가 없으면은 조사를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기준점 위치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왼쪽 사진처럼 왼쪽에 이제 중앙이 이렇게 가로지는 도근점이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이게 좀 극단적인 얘긴 한데, 보통 도근점 찾으러 가면은 뭐 다음이나 네이버 지도앱 같은 거 이용하기도 하지만 필지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찾기도 하는데, 저런 식으로 큰 필지 안에 있는 도근점 같은 경우에는 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찾기가 너무 힘듭니다. 저런 곳뿐만이 아니라 뭐 산이나 강 이렇게 둘러싸인 곳들, 그런 곳들은 그냥 이제 지도 보고 가도 위치 파악이 되게 힘든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기준점을 못 찾았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본인이 찾지 못해서 못 찾은 거기 때문에 뭐 나중에 다시 나가서 찾아야 된다거나 그러면은 처음 나가서 끝낼 수 있는 일을 2번을 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문제점 세 번째는 이미 조사된 기준점 현황 파악이 용이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건데, 저희 이제 종합공부상에는 진짜는 딱 이 화면만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여기 그림 안에 있는 모든 점을 조사를 했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서 어느 것이 완전하고 어느 것이 망실이 돼 있고 이런 거를 전혀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다른 소프트웨어를 이용해가지고 이 이용 현황을 관리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 내업에서 추가 작업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만들어내는 것도 결국에는 다 업무고 시간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내업에 소요되는 시간, 노력 및 시간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파일명 수정도 사실 만만치 않고, 이거를 저희가 뭐 100개의 사진을 드래그를 해가지고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에 한 번에 등록하는 게 아닙니다. 전명을 각각 하나씩 다 쳐가지고 일일이 다 조사 기록은 좀 예외이긴 하지만 보통은 조사 기록 다 기입하고 사진 전면마다 하나씩 다 기입하고 이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현장 일도 사실 힘든데 안에 들어와가지고 저런 내업까지 해야 되는 경우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이제 저는 이제 돌아왔는데 다른 업무도 할 게 있고 막 밀어두고 오늘 이제 일 끝나고 아니면 여유가 생기고 하면은 완료를 해야지 하다가 결국에 업무 시간 끝나고 야근을 해서 해야 되는데, 또 막상 이런 일 야근해서 하려고 하면 솔직히 힘듭니다. 그러면은 이게 며칠씩 미루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몇백 개가 쌓입니다. 그러면은 나중에는 그냥 손을 놔버리거나 진짜 막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이런 업무가 많이 쌓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드론을 이용해가지고 사진 촬영해가지고 도근점 찾으면 어떨까. 근데 드론으로 찍어도 안 되더라고요. 식별이 안 되고, 결국에는 저희가 뭐 그런 논의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적 기준점에 뭐 위치 그런 GPS 같은 걸 달아가지고 뭐 현황을 관리를 한다거나 뭐 이런 다른 여러 아이디어들이 논의가 될 텐데,
제 생각에는 현실적으로 지금 대체 방안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이런 지적기준점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하면은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스마트 장비를 이용해서 지적기준점 조사를 하자는 겁니다. 스마트 장비라고 하면은 스마트폰 그리고 태블릿 PC를 뜻하는 용어이고, 컴퓨터 기능이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손안의 작은 컴퓨터입니다. 그리고 이 컴퓨터이기 때문에 안에 어떤 프로그램을 깔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저희가 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지적기준점 일제조사 앱이라는 걸 개발을 해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단말기를 통하여 지적기준점의 위치 정보 확인이 가능하게 하고 업무를 편리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자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형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앱을 이제 딱 들어가면은 가장 밑바탕에는 당연히 이제 지적도가 깔리게 되고요. 그리고 지적기준점 위치 정보, 일반 지도, 항공사진이 다 전환이 가능하게 해야 되겠고요. 검색 기능을 통해서 전명만 입력하면은 해당 점으로 이동한다거나 그런 기능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점, 네이치 등 위치 정보와 검색 기능을 통해서 주변 지형 지물, 기준점, 필지 간의 상대적 위치 파악이 용이해집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기준점 정보를 조회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거는 기존에 있던 사진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도군점을 빨리 찾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결국에 기존에 찍어놨던 사진을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 가보면 정말 찾기 힘든 점 많습니다. 보통은 코너 각지에 있다지만 정말 예상치도 못한 곳에 있는 지적기준점들도 많고, 흙에 쌓인 경우에는 저는 막 삽 가지고 다 훑어보고 다니는데 이게 도대체 어딨지 하면서 다 파헤치고 다니고 그러다 한번 찾게 되는데, 사진이 있다고 하면은 위치를 딱 지정을 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찾을 수 있으니까 좀 더 현장에서 업무가 쉬워집니다. 과거 조사 이력, 기등록된 사진 조회를 통해 현장에 찾기 힘든 지적기준점 위치 파악 및 망실 여부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건 예시를 들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가장 핵심적인 기능인데 사진 촬영 및 전송 기능입니다. 사진 촬영을 해가지고 근경 원경을 촬영한 다음에 전송 버튼을 통해서 부동산 종합공부에 자동으로 이제 연계가 되게끔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저희 아까 내업에서 있는 작업을 현장에서 그냥 단순 터치 하나만으로도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조사 완료된 점은 앱상에서 파란색 다른 색으로 표기를 해가지고 조사 이게 현황, 망실, 확인 불가, 완전 이런 여부를 바로바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앞서 이제 말씀드린 거 보면은 사실 별 기능이 없습니다. 이미 저희가 GPS, 지도 기능, 지적 기준점이 포함되어 있다지만 결국에는 지도 위에 어떤 정보 표시입니다. 그런 기능이 중요하다기보다 사실은 이런 앱을 아까 이제 전송처럼 행정망과에 어떻게 연결을 할 것인가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다행히도 행정안전부에서는 이제 모바일, 워낙 이제 스마트 장비가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모바일 전자정부 지원센터라는 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모바일 앱과 국가행정 업무의 연계를 위해 모바일 전자정부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모바일 단말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때 필요한 보안 기능 및 연계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게 기획구축 담당자, 그리고 기관의 유지보수 담당자, 그리고 앱 개발자, 모바일 전자정부의 담당자, 이렇게 모두 연계를 해가지고 앱을 개발하게 되고, 모바일 전자정부 공통기반이라고 해가지고 보안, 그리고 네트워크 연결, 단말기 관리, 방화벽, 이런 런처, 이런 모든 거를 지금 저 모바일 전자정부에서는 다 그러니까 기본 틀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틀에서 벗어나면은 아예 앱에 이제 검사를 안 내주는 상황이에요. 근데 다른 말로 하면은 제공해주고 있는 가이드를 따를 경우에 이제 문제 없이 이제 앱이 개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사실 시스템적인 부분 너무 어려우니까 가장 저희가 직관적으로 보이는 건 이제 현장행정 보안 정책인데, 쉽게 말해서 이제 현장에서 이제 실제 단말기를 사용할 때 이런 관리사항을 규정을 하고 있는 게 화면 캡처가 안 됩니다. 캡처가 안 되고 와이파이 당연히 사용 안 되고 테더링 안 되고 화면 잠금,
되고 이런, 그리고 파일 다운로드 기능 구현 불가, 업로드 불가, 외부 망 연결 불가, 이런 거를 이제 다 규정을 해놨고, 현장인증 보안 정책도 결국엔 앞에 있는 이 모바일 전자정보 공통 기반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여기서 어긋나게 되면은 이제 앱 검사를 승인을 안 내주는 상황입니다. 이제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의견을 제시를 하다 보니까 너무 터무니없는 소리가 될 것 같아서 사실은 제 근거를 강화하려고 이걸 준비를 했습니다. 이미 저희랑 되게 친숙한 업무에서 이런 스마트 앱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업무 쪽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스마트 카이스입니다. 이제 건물 번호판 관리할 때 쓰는 앱인데, 저렇게 이거 이제 캡처가 안 돼가지고 제 핸드폰으로 찍었습니다. 이렇게 태블릿 PC가 있고 이 안에 앱이 있습니다. 그리고 터치해가지고 현장 가가지고 뭐 근거리 원거리 촬영한 다음 전송하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마트 카이스로 자동으로 등록되는 그런 어떤 연계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저번에 알게 된 내용인데, 이미 일반 측량 분야에서는 이런 앱을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이렇게 다른 업무에서 비슷한 기능을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뭐 아주 이제 뭐 불가능한 얘기도 아니라고 봅니다. 예, 결론입니다. 지적기준점 일제조사에 스마트 장비 앱을 활용한다면은 결국엔 이제 모든 업무에 있어서 좀 더 효율성을 가할 수 있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도면 준비할 필요 없고, 외업 나가가지고 점을 더 빨리 찾아가지고 뭐 제한된 시간 안에 더 많은 점을 보고 온다거나, 아니면은 뭐 조금 더 시간을 단축을 한다거나, 그리고 조사후 내부에서 이제 전송 버튼으로 자동으로 부동산 정보로 등록이 되다 보니까 조사후 내부에서 전산 작업 소요를 없앨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뭐 담당자가 일제조사 업무를 함에 있어서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본인의 부담을 덜고 조금 더 일제조사를 쉽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구급의 어떻게 보면 바램 같은 발표인데, 저 나름대로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제조사 앱이 실제로 개발이 된다고 하면은 전국 이제 지자체 지적 담당자분들 뿐만 아니라 공사 뭐 지적과 관련된 모든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